네, 8월에 접어들었습니다. 8월 증시는 어떨까요? 증권가에서는 큰 기대는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00선 위아래로의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다. 2650이 워낙에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설 만한 에너지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2차원지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기대 요인이 있다면 미국에 있습니다. 미증시는 최근 들어서 골디락스라는 단어를 매체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골디락스로의 진입 가능성, 그 기대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8월에도 소외되지 않는 법, 시장을 이기는 법,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서 성공투자 전략 만들어 가보시죠. 그러면 오늘도 핵심 뉴스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중 갈등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부터 갈륨, 계류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시행된다라고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순차적입니다. 이번 달은 갈륨, 계류마늄, 그리고 다음 달은 드론 차례입니다. 중국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반도체 원료에 이어서 드론도 수출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드론은 아니고요. 수출 통제 대상이 있습니다. 조종사의 가시거리 밖에서 비행할 수 있고 최대 항속 시간이 30분 이상,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이 7kg 이상인 드론 가운데서 투척 기능이 있거나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경우 이에 한해서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출 통제하는 이유가 이 드론이 살상 무기로 활용되거나 혹은 이제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드론을 수출 통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이 드론에 탑재한 레이저 거리 측정 모듈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도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중국의 수출 통제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드론 관련된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드론을 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드론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호재일 수가 있고요. 또 중국의 드론을 들여와서 유통하는 업체에는 악재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전 세계 1위의 드론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산업계의 동향도 집중해서 보셔야 될 텐데요. 관련된 종목입니다. 일단 베셀은 어제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파이브프로, 네온테크, 제이시언 시스템즈, 그리고 기산텔레콤이 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세계 최대의 드론 업체에서 이 중국 드론을 들여와서 유통하는 업체니까요. 이 내용도 함께 전달드리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윤사병 소식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을 품었습니다. 어제 본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현재 이 파인트리 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652만 주, 그리고 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신주 500만 주 가량을 전체적으로 HD 한국조선해양에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STX 중공업의 지분 35%를 확보하게 됐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800억이 넘습니다. 813억 원에 지분 35%를 사들이는 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HD 한국조선해양은 대형 엔진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주요 부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영업적으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 선박용 엔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라는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두 종목 오늘 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어제는 크게 움직임 나타나지 않으면서 1% 안팎으로 밀려 내려간 상황이었는데요. 두 기업의 시너지에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이어진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국내에서 K바이오 업체도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보폭을 맞춰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시다발적으로 비만 치료제 개발한다, 혹은 임상에서 어떤 결과를 냈다라는 내용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상장 업체인 펩진부터 보시죠. 이 업체에서 현재 세계 1위의 비만 치료제는 위고비라고 있습니다. 덴마크 업체에서 만든 이 약인데요. 이것과 성능이 비슷한 바이오시밀러 PG004 공정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고비가요, 이 중국에서는 현재 그 특허권이 2026년에 만료가 된답니다. 따라서 펩진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맞춰서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비상장이고 상장업체로 눈길을 돌려보자면 인벤티지랩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위기호흡의 핵심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체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파이프라인의 전임상에서 30일간 안정적인 약동학적 프로파일을 확보했다. 말이 좀 어렵죠. 몸에 들어가서 30일 동안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위고비 같은 경우는 주 1회 투약을 하게 되는데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월 1회 가능하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전임상이기 때문에 갈 길은 먼 상황입니다. 인벤티지랩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이 국내 대형 제약사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비밀 요청에 따라서 업체를 거론할 수는 없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 대형 업체들도 비만 치료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뼈 아픈 경험을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 하고 있는데 뼈 아픈 경험이라는 건 기술 수출했다가 다시 반환된 부분입니다. 당뇨병 치료제 프랑스 사노피에 기술 수출했다가 반환한 기억이 있죠. 이 GLP-1 계열의 신약 후보 물질을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기로 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언급됐던 종목 혹은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좀 정리해보자면요. 팩지는 비상장이어서 관련된 종목 정리해봤습니다. 에스텍파마 위더스 있고요. 그리고 이 인벤티지랩 쪽으로는 큐리언트 인벤티지랩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까지 어제 주가는 다소 엇갈렸지만 오늘 장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양이 AI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질병과 관련된 내용을 종종 전해드리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다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고 이번에는 동물 전염병입니다. 이 조류 AI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양이에서도 AI 확진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 관악구 소재의 동물보호시설 고양이에서 확진이 된 거고요. 앞서서 25일에는 용산에서도 한 차례 확진된 바가 있습니다. 용산 확진되고 6일 만에 두 번째 확진까지 나타나게 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사람 전파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증상자는 없고 고위험군 10일간 집중 관찰하겠다라고 보건당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 전염병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파루, 중앙백신, 이글벳, 그리고 체시스 이렇게 묶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반응이 민감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1에서 3% 정도 제한된 움직임 어제장에 기록됐습니다. 마지막 소식 넘어가 보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는 올랐습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서 5개월 연속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 월간 기준으로도 상승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강보합권 정도 기록했고요. S&P 500도 그랬습니다. 3대 지수 나란히 강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7월 한 달간으로 봤을 때는 3에서 4% 정도 상승했다. 상당히 좋은 달로 기록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징주로 보자면요. 인공지능 AI와 관련해서 최근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팔란티어 11%나 올랐고요. 또 어도비도 이에 빠질 수가 없죠. 3%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핵심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